여러분, 그거 아세요? 철원 한탄강 무리길은 오직 겨울에만 열린다는 사실. 아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철원의 가장 특별한 풍경을 강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답니다. 여기에 맛집이 빠지면 섭섭하죠? 평생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쌓으러 철원 한탄강 무리길로 가볼까요? 참고로 다 걸으려면 빠른 걸음으로 2시간, 천천히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는 태봉대교고 여기로 가면 이제 물기 시작됩니다. 여기는 직탕폭포. 직탕폭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올 것 같아요. 얼면 더 예쁩니다. 저는 태봉대교 주차장에 주차하고 직탕폭포로 먼저 향했습니다. 직탕폭포는 입장료가 없고 태봉대교에서 순단계곡까지가 입장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폭포들과 달리 하천면을 따라 넓게 펼쳐지는 직탕폭포. 여기를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데요. 나이아가라랑은 규모가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폭포 형태만큼은 서로 꽤 유사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곳에서의 사진 꿀팁은 멀리 간 다음에 확대를 해서 찍으면 더 잘 나옵니다. 이제 다시 태봉대교로 갑니다. 태봉대교는 한탄강 계곡 위에 설치된 빨간 철제다리인데요. 특이한 점은 한가운데 번지점프 시설이 있다는 점. 번지점프 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요. 이제 무리길 출발합니다. 참고로 무리길은 화요일 휴무, 그리고 아침 일찍 오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는데 입장 마감은 오후 4시거든요. 강이 조금 더 꽁꽁 얼었다면 이 부교가 덜 흔들렸을 텐데 제가 방문한 날은 아직 덜 얼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 직원분이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년 전 한겨울에 온 적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꽁꽁 얼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말고 무조건 운동화 신고 오세요. 겨울은 얼어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 아이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은하수교와 횃불 전망대가 나왔어. 그리고 승대서 여기 이렇게 따따따따따. 오, 멋있는데? 땅으로 분출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직 기둥 모양이 된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합니다. 송대송 주상전리는 한탄강이 크게 굽어지는 지점에 있는데요. 오랜 시간 강물이 양쪽 절벽을 깎아내려 높이 30m에 달하는 수직 절벽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어렵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젖어 있는데 저 위도 전망대가 있고 저 위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겨울은 이렇게 걸어서 강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다른 계절은 보트를 타야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지금 은하수교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 직원분이 은하수교로 올라가지 말고 고속정으로 간 다음에 셔틀버스 타고 여기 은하수교로 오면 이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뭐 꿀팁이야, 꿀팁. 물 색깔 봐. 현실 색깔이 아니네. 이제 가봅시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년 전에는 여기 코스를 안 걸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태봉대교에서 은하수교까지 걸어간 다음 은하수교에서 무료 셔틀버스 타고 고속정 가는 코스를 선택했었습니다. 이번엔 저는 다 걸었지만요. 여기 길이 맞나? 여기 길이 맞네요. 맞네. 이게 마당바위다. 와, 이게 바위입니다. 마당바위. 하지만 다 걸은 덕분에 이 멋진 마당바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당바위는 한탄강에 넓게 펼쳐져 있는 화강화 안반으로 평평해서 쉬었다 가기 좋은 곳입니다. 왜 바위 이름이 마당바위인지 알겠죠? 마당바위는 스케일이 잘 안 당기는 것 같아서 핸드폰 0.6대로 조금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한탄강 무리길은 부교를 겨울이 되면 수작업으로 다 설치하고 겨울이 끝나면 수작업으로 다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교를 어디에 보관하냐고 물어보니까 철원은 워낙 넓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많다고 합니다. 겨울 되면 꼭 와보세요. 여기는 시라리 양수장. 감사합니다. 거기에 셔틀버스 와요? 고속정까지 됐거든요. 고속정도 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1km. 지나가는 길 곳곳에 안내요원이 있어 계속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제 승일교에 왔습니다. 북한이 착공하고 6.25 전쟁 때 공사를 중단했다가 1958년 남한이 완공한 다리라고 합니다. 시작과 완공의 시공법과 주체가 다른 다리죠. 더 추운 겨울에 오면 여기 근처에서 빈벽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승일교에서 고속정 가는 길인데 뒷강이라고 합니다. 뒷강이라 적혀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강, 뒤에 있는 강. 여기는 돌섬이라길래 왜 돌섬인가 했더니 돌이 많아서 돌섬. 남이산 돌탑에 손을 빕니다.
드디어 고석정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15m의 화강바위. 고석정은 이 일대의 협곡을 총칭하여 고석정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겨울에만 부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고석정을 이렇게나 가까이서 걸어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고석정, 이게 바로 고석정입니다. 순단계곡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무리길의 가장 으뜸은 여기 고석정이에요. 그래서인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된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임꺽정이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임꺽정 아시죠? 제가 방문한 날에는 고석정에서 순단계곡까지 일부 개방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꼭 순단계곡까지 다 걸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거는 지금 순단 방향이고 나는 태봉대교 방향이니까 건너편에서 이제 무료 셔틀버스 타고 돌아가야 할 시간. 종점에서 탑승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트레킹 코스 중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할 경우 방향을 잘 확인하고 타세요. 무료 셔틀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운영합니다. 저는 결국 은하수교 가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배가 고팠거든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태봉대교에서 차로 14분 거리 60년 전통의 철원 대표 맛집 철원 막국수입니다. 여름에는 훨씬 더 인기 많았는데 겨울이라 그나마 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따뜻한 온국수도 판매합니다. 이곳은 철원 맛집 탑10 안에 드는 곳이라 선택했는데 일단 감칠맛 나는 국물 끝내줍니다. 그리고 따끈한 녹두 빈대떡도 조화가 엄지척이죠. 그리고 이곳은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맛집입니다. 입장료 내고 받았던 상품권 꼭 여기서 활용하세요. 지금 밥을 먹고 은하수 전망대로 다시 왔습니다. 아까 전에 무리길에서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따라와도 됩니다. 다시 은하수교로 왔습니다. 한탄강은 큰 여울의 강이라는 뜻으로 계곡이 깊고 여울이 커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은하수교는 이 한탄강을 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선이 조금 아찔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아찔아찔한 곳으로 가야죠. 횃불 전망대에서 고! 은하수교에서 횃불 전망대는 연결되어 있는데 한 5분 정도 오르막을 올라가야 합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할 수 있어? 물론 횃불 전망대는 1,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전망대 높이는 45m.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몰랐어. 이거 뻥뻥 뚫린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 이게 바로 횃불. 멀리서 봤을 때와 다른 이미지인데? 조형물 포함해서 전체 높이는 53m에 달한다고 해요. 이야, 아니 은하수 스카이워크보다 더 무서워 여기. 진짜 제가 가본 스카이워크 중에 제일 무서웠습니다. 45m 높이의 의미는 철원이 도내에서 3.1 만세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임을 알리는 동시에 1945년 광복의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3m의 높이도 의미가 있죠. 진짜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횃불 전망대 다녀왔더니 또 철원사랑 상품권 받아서 이번에는 은하수교에서 차로 1분 거리 베이커리 맛집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빵에 빠져서 그 지역의 유명한 빵집은 다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빵명장은 유기농 밀을 사용해 천년 발효시킨 건강한 빵으로 유명한 베이커리 맛집인데요. 빵까지 사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주 든든했습니다. 오늘 철원 여행 어땠나요? 올겨울에 꼭 와보세요. 1인 총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다양한 국내 여행 코스를 원한다면 여행작가 봄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빠이.